LAFC와 산호세 어스케이크의 맞대결이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산호세가 4대1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기였죠. 네. 손흥민 선수가 LAFC 가고 나서 이렇게 크게 패한 적도 없었고, 애당초 손흥민 선수 가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때는 패한 적 자체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실점도 상대가 잘해서 넣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LAFC가 자멸하면서 실점한 게 커요. 네. 첫 실점을 허용하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경기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경기가 이제 키즈데이였잖아요. 키즈데이여가지고 이제 이제 학생들이 어린이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행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손흥민 선수나 각각 선수들의 어린 아이들이 각각 맡아가지고 사진 보고 이제 그림 그리는 약간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인 아이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 그림을 그린 아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건 키즈데이에 맞춰서 선발 라인업도 LAFC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각마다 하나씩 맡아서 그린 걸로. 누가 제일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요리스? 요리스. 대가도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대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AFC는 이 경기에서 최정예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주전으로 쓰는 선수들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크루스아스전과 그대로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온 LAFC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산호세 어스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한 베르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산호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왼쪽 풀백으로 롬니가 2경기 연속 US 오픈컵까지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는데, 이 경기엔 롬니 빠지고 리케츠가 들어온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최정예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베르너와 손흥민의 만남으로 좀 화제를 모았죠. 그러니까 일단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 보니까 베르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막 달려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만 손흥민 선수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제가 그러니까 그 프리뷰에서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정말 팀이 잘 구성됐다, 여기가 특히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라기보다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유효한 득점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다. 이 팀이 기대 득점도 LAFC보다 더 높다. 실제 득점 자체는 LAFC보다 한 골이 적긴 했었지만 이 경기 이전까지는 그런 팀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아주 그냥 여실히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경기장을 좀 넓게 사용해주면서 공격에 나가는, 패스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을 법할 때도 조금 더 위협적인 곳에 패스를 주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인 슈팅들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2분 만에 상당히 많은 패스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갔다가 또 온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 이 팀의 에이스는 베르너라기보다는 샤키리스거든요. 이 샤키리스가 20살의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 LAFC 오면 좋겠다 생각하더라고. 왜냐면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패스 내주는 것도 그렇고 드리블도 그렇고 다방면의 재주가 있더라고요. 어쨌건 이 선수가 들어와서 컷백 준 거를, 이 경기 보우다의 슈팅 감각이 좀 예사롭지 않았죠. 시작부터. 이때부터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우다가 슈팅을 잘 가져갔는데 이거는 요리스 골키퍼가 발에 뻗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점 위기를 벗어났던 거고, 이건 빅찬스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10분경에도 여기서도 이제 샤키리스가 로빙 패스를 올렸죠. 이 로빙 패스도 예술이었고, 이 패스 주고받는 이 시퀀스 봐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만들어가는 하나의 뭔가 작품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샤키리스가 로빙 패스 넘겨줬고,
이제 주두가 상대 수비 뒷공간 파고들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조금 각도가 없다 보니까 네. 역금으로 맞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분경에는 호날두 비에이라 이름이 끝내주죠. 이름이 축구력이 상당합니다. 예. 스피어 미드필더인데 이제 여기서도 패스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상대를 계속 흔드는 거죠. 흔들다가 공간 열리니까 바로 이제 호날두 비에이라가 중거리 슈팅 과감하게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것도 위험했던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팀은 이런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계속 좌우로 흔들다가 그래서 공간 열리면은 그쪽을 찔러주거나 아니면 슈팅 가져가거나 약간 상대 수비를 좀 넓게 포진시키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계속 밀리고 있었던 경기 시작하고 한 15분을 밀리고 있었던 LAFC가 18분경에 이제 손민 선수가 첫 슈팅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손민 선수가 이제 티모시 틸만의 패스를 받아서 중거리 슈팅을 과감하게 가져갔는데 크로스바를 넘어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LAFC는 좀 박스한 침투도 어려워했다. 근데 약간 좀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침투하고 뒷공간 파고들고 이런 걸 좀 어려워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도 LAFC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아무래도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예. 그래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조금 중거리 슈팅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첫 슈팅도 중거리 슈팅으로 나왔던 거였고요. 이제 그 24분경에 샤키리스가 여기서도 이제 패스 받고 들어와서 침투해서 중거리 슈팅 가져간 거 이거 골대를 살짝 빗나갔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5분경에 여기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패스웍이 굉장히 좋았죠. 주고받는 플레이를 통해서 무니의 전진 패스를 받은 주두가 슈팅 가져갔는데 이건 조금 골키퍼 정면을 향했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26분경에 팀의 두 번째 슈팅도 결국 손흥민 선수가 가져갑니다. 첫 유효 슈팅. 사실 그나마 이 경기에서 마르티네스는 전반전에 조금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반전에 LAFC가 공격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부안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거. 그렇죠. 부안가가 이 경기만큼 부진했던 경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이 경기는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경기 오른쪽 공격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만큼 왼쪽에서는 안 풀린다라는 걸 좀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전반전에는 부안가가 완전히 죽어버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세구라도 수비적인 풀백인데 그러면 왼쪽이 아예 그가 거세되어 버리는 왼쪽 삭제.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손민 선수가 그래도 패스를 받아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건 이제 골키퍼 정면을 향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 플레이가 좀 아쉬웠죠. 이거 진짜 일단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대각선 스루 패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손민 선수가 접고 슈팅으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각이 안 나오니까 다시 다비드 마르티네스한테 리턴을 줬고 여기서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그나마 그래도 LAFC가 전반전에 만들어냈던 가장 그나마 유효했던 공격이다. 그 앞은 솔직히 말하면은 다 그냥 손흥민 선수가 개인이 그냥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였다면은 그렇죠. 예, 이게 그나마 만들어간 플레이에 가까웠던 거였는데요. 상대 수비를 좀 공략해 bom직했던 그런 공격 시퀀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전반전에 딱히 만들어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전반전은 확실히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슈팅도 7대3이었고 빅찬스도 1대0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기대 득점도 0.62골 대 0.16골이었고 모든 측면에서 산호세가 도리어 골을 넣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기였죠. 네. 그리고 요리스는 이 경기도 여전히 잘하고 있었고 전반 내내 그런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제 후반 초반에 그래도 어쨌건 간에 37분경에 조금 32분경에 유효한 슈팅을 한번 만들어내면서 네. 조금 흐름을 LAFC가 가져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 여기 막판에 좀 몰아세웠잖아요. 좀 LAFC가. 파회법을 찾아가는 느낌? 그거보다는 저는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LAFC가 이 경기에서 몸이 유난히 무거웠던 것도 있어요. 특히 부안가는 완전히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부안가가 그냥 속도가 안 붙더라고요. 너무 지친 게 육안으로도 보이잖아요. 부안가는 진짜 완전히 그냥 시작부터 지쳐 있었어요. 부안가는. 부안가는 시작부터 지쳐 있었고 다른 선수들은 실점하면서 피로가 좀 몰려오는 느낌이긴 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부안가가 원래면은 직선적으로 그냥 빠르게 치고 가는 유형인데 상대가 있건 없건 상대한테 도전하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면서 뭐 소유권을 잃어도 잃고 아니면 뚫고 나가도 뚫고 나가고인데 이 경기는 아예 그걸 시도를 못하면서
계속 뒤로 돌더라고요. 원래 그건 부안가답지 않은 플레이거든요. 그쵸. 부안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싸우고 보는 스타일인데 1대1 쳐보는. 근데 이미 실패한 감독이라던데요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때의 밴쿠버는 원래 강팀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밴쿠버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건 유럽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나 이런 거를 병행하지 않은 감독이란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거 너무 아쉬웠죠. 예,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들어갔으면은 이 경기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흐름이 확 올라오면 또 이제 그리고 LAFC는 어쨌건 간에 후반 와가지고 전반 막판부터 조금은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세적으로 나서는 거였거든요. 후반 초반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부안가가 코너킥 완전히 길게 넘겨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그거 그냥 진짜 바운드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바운드 되지도 않은 거를 논스톱 발리로 가져간 거예요. 진짜 게임처럼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보였죠. 저 아마 이 선방은 2주의 선방에 뽑힐 겁니다. 진짜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예. 침착하게 잘 막더라고요. 골대에 부딪힐 정도였어요. 골키퍼가 들어가는. 예. 그 정도로 사실 골 들어가는 걸 걷어낸 거죠. 골키퍼가. 진짜 이거는 끄집어냈다 예.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1분경에 다시 한번 득점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 부안가가 프리킥을 올렸고 이거 프로테우스가 노마크 헤더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꺾었어요. 그쵸. 노마크 헤더인데 이건 그냥 앞으로 그냥 이대로 찍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살짝 돌리든지. 너무 꺾어가지고 그래서 골대를 그냥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나는 수비수니까 클리어링을 보여줬던 프로티우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 상대의 득점이 나왔던 거였죠. 일단 소유권을 잃은 상태에서 상대의 역습이 시작됐고 여기서 이제 델가도가 다리 사이로 그냥 뚫려버립니다. 예. 보루루한테 뚫려버리면서 보루루가 패스를 줬고 이때는 베르너한테 패스 줬고 이때는 이미 LAFC의 수비 조직은 완전히 와해가 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르너가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다가 파포스트로 땅볼 크로스 보낸 거를 반대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보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건데 이거는 일단 마무리가 정말 좋긴 했어요. 각도가 없는 곳이었는데도 상단으로 찔러 넣는. 예, 상단으로 잘 찔러 넣었고 물론 베르너의 침투에 이은 땅볼 크로스도 상당히 좋았는데 타파리도 좀 아쉬웠죠. 어쨌건 간에 각에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파리까지 붙을 이유는 없었는데 타파리가 이걸 커버를 들어오다가 이쪽이 비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점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점이 나오고 나서는 LAFC가 자멸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LAFC가 지난 시즌은 조금 수비가 좀 흔들리긴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은 수비가 그래도 좋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자멸하다시피 무너진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비가 무너진 거는 그냥 공격을 잘 못 만드는 거는 감독의 전술 문제지만은 수비가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그냥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실점하면서 딱 먹히니까 의욕도 뚝 떨어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쓰더라도 어쨌건 간에 정신력으로 계속 이기니까 그렇죠. 지진 않으니까 버텼는데 이 실점 허용하는 순간 거기다가 조금 미스에 의해서 실점이 나오는 순간 확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던 건데요. 일단 포르테우스가 진짜 3실점에 다 관여를 했죠. 예. 뒤에 이제 3실점에 전부 다 관여를 한 건데 포르테우스가 그래도 그나마 잘해줬잖아요. 그동안은.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첫 골 실점 때까지도 가장 잘하던 게 포르테우스였어요. 수비진에서. 근데 두 번째 실점 때부터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이게 그냥 포르테우스가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쇼니에르가 포르테우스한테 패스 줬어요. 네. 그리고 충분히 간격이 있었어요. 상대 선수랑. 근데 이거 볼을 터치하다가 터치가 튀었어요. 튀어서 옆으로 흘러나갔고 보루루가 압박해가지고 가로챈 거예요. 네. 가로채면서 그대로 패스 연결해줬고 이걸 받은 티모 베르너가 쭉 치고 들어가서는 타파리가 태클 들어왔으나 이걸 따돌린 거죠. 약간 조금 타파리 맞고 뒤쪽으로 흐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제 베르너가 슈팅을 가져간 거였어요. 베르너다운 돌파와 베르너답지 않은 마무리. 근데 어쨌건 예. 포르테우스의 1차적인 미스가 치명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타파리도 여기서 어쨌건 간에 베르너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예.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골 실점인 거죠. 근데 네. 세 번째 골 실점의 일단 시작이
골대 맞은 거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샤키리스가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다가 패스도 이것도 계속 진짜 잘 주고받죠. 이 팀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예, 거다가 샤키리스가 치고 들어오다가 이제 포르테우스랑 여기 경합 과정에서 그래도 패스가 흘러서 나오거든요. 그 포르테우스 맞고 흐른 거예요, 이게. 저드가 감차 진짜 잘 때렸어요. 감차 그쵸. 잘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 골대를 맞은 게 흘러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흘러서 온 거를 보다가 이제 크로스 올린 게 세구라가 몸을 날려서 태클을 한 게 세구라 발 맞고 굴절돼서는 반대쪽으로 넘어갔어요. 반대쪽으로 넘어간 거를 하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리케츠가 땅볼 크로스 보냈는데 이거 사실 호흡이 맞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차키리스는 빠지려고 했고 이 컵백 줄 줄 알고 빠지려고 했는데 리케츠는 여기 들어올 줄 알고서는 찔러준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다 LAFC 선수가 3명이었는데 갑자기 포르테우스가 이걸 발을 뻗어서 막아내겠다고 여기 타팔이 있는데 저거 안 건드렸으면 그냥 타파리가 쉽게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포르테우스가 뒤쪽에서 차키리스가 들어온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기 있을 리도 없지만 저기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건드리려고 했을 것 같긴 해요. 뒤에 내가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건 이건 그래도 아쉬웠죠. 그렇죠. 왜냐면 동료들이 적어도 동료들이 앞에 2명 있는 건 봤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앞에 2명 있는 거 봤으면은 원래 수비할 때 기본은 골대를 보고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골대를 등지고 수비해야 돼요. 그래야 걷어내니까. 예, 골대를 보고 수비하면은 자책골로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본인이 최종 수비수고 본인밖에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골대를 등지고 있는 선수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뭐 이건 여기 빠졌다고 하더라도 타파리가 있기 때문에 발에 대면 안 됐어요. 이거는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다. 아마 저는 2번째 골 실점했던 것도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조금 의욕적으로 하다가 발을 뻗은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요리스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거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된 거죠. 때론 과한 의욕은 화를 부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예. 아마 멘탈적으로도 흔들리면서 집중력도 훅 떨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급해진 LAFC는 60분경에 세구라랑 틸만과 그리고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빼고 홀링세드랑 에보비세랑 그리고 샤펠버그를 투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갔고 에보비세가 톱에 서고 샤펠버그가 왼쪽, 부안가가 오른쪽으로 갔죠. 제가 안 바꿨네요. 홀링세드인데. 그렇네요. 홀링세드가 왼쪽 풀백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풀백과 그리고 이제 손흥민 공미로 내려오면서 공격 강화에 나선 거죠. 네. 근데 또 실점할 뻔한 상황이 나왔어요. 곧바로 70분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샤키리스가 보낸 거. 그러니까 선수들 집중력이 확 떨어진 게 보이는 게 타파리가 공중볼 낙하 지점 포착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볼을 못 건드리고 뒤로 넘어갔어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센터백인 레이드 로버츠가 땅볼 크로스를 줬고 근데 이것도 사실 선수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거 크로스를 막지 못하고 보우다가 슈팅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죠. 저건 보우다를 놓친 것도 크게 좀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그래도 활발하게는 뛰더라고요. 그리고 샤펠버그는 잘했어요. 예. 샤펠버그는 교체 투입돼서 잘했고 에보비세랑 홀링세드는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활발하게는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홀링세드가 롱 패스를 보낸 거거든요. 롱패스 보낸 거를 샤펠버그가 머리 트래핑에 이은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 가져갔는데 역금으를 맞았던 거였고요. 네. 이것도 델가도가 롱패스 준 거를 이번에도 샤펠버그가 측면으로 빠져서 그러니까요. 측면으로 빠져서 땅볼 크로스 정말 잘 줬거든요. 근데 에보빗의 침투도 좋았어요. 마무리가 왜 정면으로 가냐고. 약했죠. 일단 정면으로 간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네. 저는 정면으로 간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논스톱 슈팅이면. 논스톱 슈팅인데 소녀슛이 나왔죠. 논스톱이면은 속도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쵸. 소녀슛이 나오면서 움직임만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74분경에 LAFC가 추격하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 부안가가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와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대각선 땅볼 크로스를 줬죠. 네.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서 돌아 들어오니까 상대도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다들 골대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끊어내려고 하다가 자책골로 연결된 겁니다. 안 걸렸으면 손흥민 선수한테 갔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앞에서
잘렸을 수도 여기 있는 앞에 거고. 선수가 아. 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키퍼가 끊었을 수도 있고 그쵸. 그건 봐야 되지만은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준 크로스 땅볼 크로스가 오다 보니까 상대가 무리하게 수비하다가 이제 자책골로 연결됐다. 예, 이거는 그래도 부안가의 좋은 땅볼 크로스였고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도 정말 좋았다. 예, 그래서 만들어낸 자책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진짜 이 경기 내내 레이드 로버츠랑 부안가랑 엄청 부딪혔죠. 그쵸. 그 부안가 바지끄댕이 잡아당겨가지고 골짜기가 보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아니요 키즈데이인데 그게 뭐예요 대체? 그렇죠. 아, 그리고 한 골 더 실점하게 된 LAFC였어요. 결국 이 실점에서도 포르테우스가 또 한 건을 했던 거였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교체 투입된 롬리랑 이제 그 포르테우스랑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 포르테우스가 튀어나왔거든요. 수비하러. 튀어나왔으면은 제대로 커팅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수비 이미 구조가 무너졌잖아요. 그쵸.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 타파리랑 홀링세드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원래 튀어나오는 수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아니면 차라리 파울로 끊어야 돼요. 못 걷어내면 파울로 끊어내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커팅하지 못하면서 볼이 흘러나왔어요. 네. 볼이 흐른 거를 차키리스가 또 받아서는 공간 열렸잖아요. 당연히 공간 열리니까 그대로 치고 들어가죠. 왜냐 타파리는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럼 공간 열리니까 그대로 쭉 치고 들어옵니다. 쭉 치고 들어와가지고는 수비 3명을 본인한테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땅볼 크로스를 보낸 거죠 반대쪽으로.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보우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잘 찼어요. 예. 보우다 이 경기 진짜 킥 감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게 조금씩 그 경기 초반부터 0점을 맞춰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는 조금 힘을 뺐고 그렇죠. 예, LAFC가 그래서 막판에 조금 공세적으로 나서긴 했었는데요. 3점 차니까. 예, 이것도 진짜 아쉽긴 했죠. 네. 예, 이거 득점기에 타파리가 롱패스 이건 정말 잘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보비세랑 경합 과정에서 상대 머리 맞고 반대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걸 홀링세드가 그래도 확실히 그러니까 에보비세도 교체 투입되니까 힘이 좋으니까 경합이 되는 거고 홀링세드도 교체 투입되니까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노마크 슈팅을 가져갔는데 홈런. 아벼 하고 쭉 예. 떠오르는 힘이 너무 예. 넘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0분경에는 손민 선수가 이제 루즈볼 가로채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샤펠버그가 그걸 루즈볼을 받아서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 경기는 샤펠버그가 가장 좋았다. LAFC에선 교체 투입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AFC는 2패가 예. 됐어요. 뭐 경기는 4대1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밴쿠버랑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1, 2위 그리고 LAFC는 3위에 머물게 된 건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시애틀 사운더스가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이기면은 4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실 최근 리그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이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포틀랜드 팀버스전은 그럴 수 있는 경기였어요. 주전들 다 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기는 주전들 다 넣고 1대4 대패를 당한 건데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포스트 슛아웃 에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MLS에서 페널티킥 그냥 안 차고 하프라인부터 볼 몰고 가가지고 드리블 해가지고 1대1 하는 그거를 시켰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00년까지 있다가 2000년부터 그걸 폐지시키면서 피파룰에 따르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LS가 자기네들만의 룰로 하다가 피파룰을 따라가게 된 거를 포스트 슛아웃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던 풋볼 시대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네. 그런데 그 2000년 이래로 놓고 보면은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그 4경기 연속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처음으로 뉴욕 레드불스 2022년과 함께 가장 많은 원정 연승 기록을 수립을 한 거예요. 원정에서 4연승? 또 좋은 기록이네요. 네.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뭐 경기 기록은 그냥 뭐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 압도했다. 예. 근데 이제 LAFC가 무너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경기 이전에 이거 항상 이제 그 LAFC에서 프리뷰 올리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3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3가지 키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첫 번째, 쉬운 기회를 허용하지 말라 였는데 너무 이게 내줬죠.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기대 득점이 밴쿠버에 이어서 2위인 팀이에요. 네. 그 정도로 찬스 메이킹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 박스 안에서 계속 침투를 허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슈팅들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허용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밖에서 기회를 잡아라. 이거는 이제 중거리 슈팅을 아무래도 상대가 수비가 강한 팀이다 보니까 원래 이 경기 이전까지는 LAFC랑 함께 최소 실점 팀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 최소 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박스 밖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했는데 한 번 제대로 잡기는 한 두 번 나온 거죠. 네. 손흥민 선수의 그 중거리 발리 논스톱 그렇죠. 발리가 골키퍼 선방에 막힌 거랑 샤펠버그의 슈팅이 빗나간 거.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를 압도하는 근성으로 싸워라. 왜냐? 북중미 챔피언스컵 갔다 와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근성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LAFC 구단 공식에서 이거 리뷰를 올린 건데요. 뭐 홈 첫 패배를 당했고 뭐 예. 등등등. 그렇죠. 홈 7연승과 모든 대회 홈 11경기 무패였는데 이게 다 깨진 거고요. 8월 31일 이후로 홈에서 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4실점을 허용한 거는 2024년 7월 13일 콜럼버스 크루전 이후 처음인 거고요. 네, 그리고 리그 홈에서 4골 이상 허용한 거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구단 역사상. 예. 그리고 요리스가 네 번째로 긴 무실점 기록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깨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베르너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MLS 공식에서 올라온 사진인 건데요. 끝나고 이제 둘이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표정은 그렇게 좋을 순 없죠. 전반 대패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대패를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도 세 번째 실점 허용했을 때 이렇게 유니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도 있었고 좀 답답하다라는 표시. 예. 어쨌건 근데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 전에는 가볍게 장난도 좀 쳤고 경기 종료 후에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 손흥민을 다시 봐서 좋았다. 토트넘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친구였다. 손흥민이 스스로 즐기며 뛸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기쁘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나 역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LAFC의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안 되는 건 원래 안 됐던 거였고 예. 수비가 자멸하면서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선수들이 혹사당한 데에 있다라고 봅니다. 갈려 나갔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었다. 산호세는 물론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안 하죠. 그렇죠. 안 하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경기 체력적인 부분에서 안 그래도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는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로버츠. 에이스인 차키리스는 20세고 그리고 로버츠 22세 그리고 보루루도 22세. 그렇죠. 20대 초반 선수들이 많잖아요. 골키퍼를 제외하면 보통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골키퍼는 사실 상관이 그렇죠. 없잖아요. 상관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는 1000분 이상 뛴 선수가 한 명도 없고 500분 이상 뛴 선수도 9명인 거거든요. 근데 LAFC는 1000분 이상 뛴 선수가 7명이에요. 예. 그리고 탑8는 심지어 전경기 선발에 전경기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로버츠가 이제 사노세에서 제일 많이 뛰었는데 예. 500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병행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제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다시피 US 오픈컵에서 그 전 주말 경기에 선발로 나왔던 선수가 선발로 나온 거는 롬니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롬니가 바로 오늘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쉴 수 있게. 그럼 이런 팀 여유 있는 팀조차도 그렇게 할 뿐더러 그러면은 이제 같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병행하는 LAFC와 함께 경기 수가 가장 많은 두 팀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LAFC랑.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LAFC가 14경기로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하고 있어요. MLS에서. 그런데 똑같은 경기 수를 소화하는 팀이 LA 갤럭시와 내슈빌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두 팀들이 다 8강까지 갔었고 그렇죠.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애틀 사운더스는 8강까지 갔지만은 16강에 직행을 한 팀. 1라운드를 안 한, 그 두 경기를 적게 했고 아니면은 나머지는 16강에서 탈락하고 뭐 그랬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팀들과 비교를 할 텐데 LAFC랑 LA 갤럭시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커요. LAFC는 1000분 이상 뛴 선수가 7명인 반면에 LA 갤럭시는 3명밖에 되지 않아요.
3명 제외하고는 어쨌건 간에 로테이션을 주구장창 돌린 거예요. 네. 심지어 뭐 주안 클라우스는 팀 내 주포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978분을 뛴 거고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500분 이상 뛴 선수는 LAFC가 11명인데 반면에 LA 갤럭시는 15명.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다. 분배하면서 뛰었다는 거죠. 그렇죠. 분배하면서 뛰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시빌은 더해요. 그럼 1000분 이상이 2명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면서 내시빌은 심지어 동부이기예요. 이렇게 이야. 돌리면서. 그리고 여기 보죠. 내시빌은 1000분 이상 뛴 선수가 2명인데 1명이 골키퍼예요. 골키퍼는 뭐 해도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럼 골키퍼만 사실상 1명? 골키퍼만 정경기 선발 출전에 풀타임 출전인 거예요. 사실 골키퍼는 뛰어도 그렇게 큰 체력 소모가 필드 플레이어만큼 있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센터백이에요. 그나마. 측면 자원보다는 좀 덜 뛰는. 야. 그리고 심지어 내시빌은 로테이션을 엄청 돌리나 봐요. 왜냐면 500분 이상도 13명이에요. LA 갤럭시보다 적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더 로테이션이 돈다는 거거든요. 그쵸. 500분 밑에서. 요 밑에 뭐 300분 뛴 선수도 있을 거고 뭐 예. 쩌르륵 있는 거죠. 심지어 서리지는 팀 내에서 지난 시즌 득점 3위였잖아요. 그 이번 시즌도 8골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최근에는 경미한 부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조금 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수를 보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무리했으면 내보낼 수 있는 건데 안 내보낸 거고. 에스피노사도 900분 정도밖에 안 되고. 팀 내 에이스인데 지금 에스피노사가 무흐타르랑 둘이 에이스인 거잖아요. 네. 나자르도 핵심 선수고. 근데 그냥 굉장히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북중미 MLS 같은 경우는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 경기 너무 많은 경기 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심지어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유럽보다 더 가혹한 환경이에요. 유럽은 이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장거리 비행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지역 내에서 좀 움직이죠. 사실 선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 비행이라고 해요. 이게 뭐 무릎에 뭐 무리도 가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예. 그런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있다 보니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적이 된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성적이 나오니까 그동안은 버텼었던 거였는데 이 경기에서 실점 한 번 나오니까 마치 뚝이 무너진 것처럼 우르르르. 그렇죠. 이게 근데 뭐 한 경기만 봤을 때 뭐 그러면 괜찮겠지만 시즌이 길고 아직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로테이션을 무조건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스 산토스 감독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물론 뭐 공격 세부 선수 만드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가장 큰 문제는 이 감독이 밴쿠버 때 뭐 북중미 챔피언스컵 이런 것들 병행한 적이 없다 보니까 로테이션의 묘를 잘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500분 이상 뛰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샤펠버그는 최근에 굉장히 나올 때마다 번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샤펠버그 더 출전 시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드 테리 물론 뭐 아직 좀 경험이 더 쌓여야 되긴 하지만은 지난 경기 나왔을 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잖아요. 왜 이 선수가 최고 유망주 불리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일러 보이드도 초반에 그래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쓰고 있고 홀링스헤드 지난 시즌 주전이었는데 이번 시즌 세구라 밀려가지고 잘 안 쓰고 있고 예. 그 오르다스도 있고 이런 선수들을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쉴 땐 쉬게 해줘야 돼요. 선수들을.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 경기마다 쓰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어쨌건 앨런 롱이 부상해서 복귀했으니까 앨런 롱도 좀 활용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일단 이게 한 66분경인가? 네. 단장이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이거 잡혔더라고요. 이게 잡혔는데 단장도 좀 보강해줘야 돼요, 선수. 그쵸. 왜냐면 LAFC가 특정 몇몇 포지션에 뎁스 부족이 있어요. 약간 오른쪽 풀백이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데. 예, 오른쪽 풀백도 전문 오른쪽 풀백은 팔렌시아 한 명인 거고요. 네. 전문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라포소가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도 너무 없어요. 쇼니에르랑 델가도 3명인 거거든요. 사실 쇼니에르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에요. 그쵸. 그 델가도도 사실 박스 투 박스형에 가깝긴 하고 전문은 유스타키오 하나인데
그 유스타키오가 부상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고유제스 원래 얘가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죠. 근데 이 선수는 십자인대 파열되고 그래서 지금 돌릴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쇼니에르랑 델가도는 거의 매 경기 나오고 있거든요. 갈리고 있죠. 유스타키오 부상당하고 나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도 뎁스 보강은 일단 필요한 거고요. 유스타키오가 돌아오더라도 4명은 있어야지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쪽도 조금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이제 9번형 공격수도 사실 필요하죠. 정통 스트라이커. 예. 그래서 이제 주전으로 안 쓰더라도 이제 있으면 안 좋은. 풀릴 때는 넣어서 바꿔서 그 경기를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가져갈 수 있게 좀 그런 선택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인터 마이애미가 괜히 지난 겨울에 많은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것 때문인 거거든요.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난 시즌 봤을 때는 제가 8월부터 봤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가고 나서 그때는 상위권 팀들이 처음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가 8월부터 성적이 확 올라오길래 그때 계속 연승 달리고 막 이러길래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랑 리그스컵을 7월까지 하잖아요. 네. 아, 그때까지는 너무 많다 경기가. 예. 그러니까 강팀들이 고전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8월부터는 이제 성적이 쫙 올라가는. 네,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뭐 어쨌건 간에 콜로라도전 남아있네요. LAFC는 여전히 빡빡한 일정들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합니다. 네, 콜로라도랑 경기가 당장 있고요. 여기 미네소타 원정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톨루카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경기 있고 그 다음에 톨루카 원정 있고 사실 그냥 톨루카전이 더 중요하죠. 아,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예, 그리고 휴스턴전,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내시빌 원정, 시애틀전까지 쭉 있는데 이제는 로테이션 돌려야 돼요. 사실 어쨌건 간에 그 MLS는 정규 시즌이 플레이오프권만 가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MLS컵 우승이 더 중요한 거고 어느 정도 성적만 내놓으면 토너먼트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적당하게 로테이션을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지금 일정이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휴스턴전 이전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일정인데 콜로라도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같은 이번 주중 경기 때 네. 콜로라도가 인터 마이애미 만나서 한 골 차로 패한 거고요. 웨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래도 4승 4패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조금 과감하게 돌릴 필요성은 있다. 예, 그래서 반반씩 돌리는 형태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예, 특히 부안가 쉬어야 돼요. 부안가 이 경기 보니까 쉬어야 되고요. 타파리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포르테우스도 한번 쉬어줘야 되고. 너무 다시는. 그걸 돌려서 쉬게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당장 콜로라도전은 저는 부안가랑 포르테우스랜다 타파리 그 둘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둘은 지금 전 경기 선발이에요. 그 다음에 손흥민하고 포르테우스가 쉬고 미네소타 원정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그렇죠. 마도산 말도 지쳐요. 예. 또 많이 뛰면 지칩니다. 네. 네, 콜로라도전 4월 23일 목요일 경기잖아요. 예. 예,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